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지금 나오면 우리 둘 진짜 끝나요. 서연 씨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누가 보면 난 이제 변명도 못해요.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이람.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밤 우린 들켜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잖아요.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 품에 안겨 있는 이 순간이 전부 흔적이 돼버릴 테니까. 그 흔적이 난 좋습니다. 당신 냄새도 당신 손도 당신 숨도. 쉿 조용히 해요. 남편 바로 옆방에 있어요. 그날 우리는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우리 셋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이후 벌어진 모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61살. 남들은 황혼이라고 부르지만 제게는 그냥 끝없이 길어진 밤 같은 나이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벌써 39해가 넘었지만 언제부턴가 남편과 저는 부부라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한 지붕에 사는 두 사람에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취미에 빠져 지냈고 그 취미는 대부분 혼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낚시, 주말 산행,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집에 있어도 전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자취를 감췄고 심지어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도 어떤 말 한마디도 오가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사람이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것도 참 잔인한 일입니다. 어느 날은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나?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초여름 저녁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성이가 한동안 우리 집에 좀 있어야겠다. 태성 씨. 남편의 20년 넘은 친구이자 저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업을 크게 했었지만 불경기 이후 점점 어려워졌고 최근엔 이혼까지 했다고 들었죠. 서울로 급히 올라오느라 머물 곳이 없다며 남편이 며칠만 재워주자고 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저 어려운 사람이 잠시 지내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정말 전혀. 제 인생이 그렇게 흔들릴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태성 씨는 예전부터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묘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남편 친구라서 그런지 저에게도 늘 예의를 갖추고 말끝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이었고요. 첫날 밤 그는 조용히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형수님. 그 목소리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어디가 아픈 사람처럼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밝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하게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투였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새벽에 낚시를 나갔고 집에는 저와 태성 씨 둘만 있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괜히 어색할까봐,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괜히 제 마음이 흔들릴까봐. 하지만 희한하게도 사람의 외로움이라는 게 한 번 틈이 생기면
견고한 벽처럼 보이던 마음도 금방 흔들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제 뒤에서 누군가 말없이 컵을 건넸습니다. 남편이었다면 아무 말 없이 지나쳤을 텐데 태성 씨는 이렇게 말했죠. 형수님, 이건 제가 할게요. 요즘 예전보다 더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을까요? 따뜻함 때문일까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 바라봐준 느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남편과는 다르게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와 마주치면 피하게 되고 피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면 다시 눈을 마주치게 되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건 저는 그 감정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내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은 도리어 더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선명하게 떠오른 생각을 아무리 외면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아니야,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에 너무 오래 갇혀있던 나였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흔들림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 길로 이어질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너무나 조용했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태성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유난히 흐렸고 집안은 그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남편은 또 새벽부터 나가 있었고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끝낸 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혼자 있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버텼을 텐데 그날은 유독 누군가 말 한마디 건네주길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나온 태성 씨가 조용히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침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금지된 마음이 들킬까봐 내가 먼저 오해할 것 같아. 얼른 내라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가 잠시 멈칫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같이 커피라도 드실래요? 저 혼자 마시기 좀 그래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말도 안 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커피 한 잔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아주 평범한 제안. 하지만 저는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제가 내려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손으로 커피병을 잡는 순간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10살짜리 아이처럼요. 왜 떨리는지도 모르겠고 왜 숨이 갑자기 가빠지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하나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감정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제가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뒤에서 태성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손 떨리시는 것 같은데.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남편은 제 손이 떨려도, 피곤해 보여도, 아프다 해도, 그저 스쳐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태성 씨는
제가 떨고 있음을, 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제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커피를 들고 나와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그런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같이 앉으세요. 혼자 마시면 더 불편해서요. 저는 그 말에 멈춰 섰습니다. 왜냐면 앉는 것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은 넓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가까웠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우리는 별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그 침묵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번개가 치며 창문이 흔들렸고 저는 놀라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간 저보다 먼저 태성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건드린 건 컵이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손등에 그의 손끝이 정말 아주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저 스친 것뿐. 한순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속도와 거리. 그런데 저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미친 듯이 쿵쿵 울렸습니다. 제 손이 움찔하자 그가 당황하며 손을 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손을. 아니에요. 제가 좀 놀라서 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티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감정이 흘러넘치는 건 숨길 수 없다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태성 씨는 저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커피잔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까지 마음이 복잡한 적은 없었는데 요즘은 이 집에 있으면 자꾸 뭐랄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의 다음 문장을 절대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일어나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건 커피 향과 제 심장의 떨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아까 그의 손끝이 스쳤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잡아 끌어도 내 감정은 이제 멈추지 못하겠구나. 그날 조용히 깨져버린 이 감정의 균열은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성 씨가 우리 집에 머문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종일 내렸고 집안까지 습기가 스며들어 몸도 마음도 축축하게 가라앉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낚시를 간다는 말만 툭 던지고 비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말했겠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정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조용히 방에서 나온 태성 씨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비가 너무 세게 오네요. 밖에서 무슨 소리 나는 것 같길래 잠이 깨버렸어요.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없는 거실 한복판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이 너무 낯설고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는 TV 화면을 보지 않고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잠 못 드세요? 그 질문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몇 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아주 사소한 질문이었으니까요. 네, 요즘 좀 그래요. 그는 제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순간 창문이 흔들리며 집 전체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놀라 몸을 움찔하자 그가 반사적으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놀라지 마세요. 그의 손은 그저 놀랐을까봐 잡은 거였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손이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 손목에서 그의 체온이 전해졌고 그 따뜻함이 온몸에 퍼지는데 겨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려는 걸 숨기려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는데 그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제 손을 느꼈는지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그가 급히 손을 떼려 하자 이번엔 제가 그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놀라서 순간적으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형수님, 저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안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는 순간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밖에서 또 천둥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훨씬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 소파에서 반쯤 일어났고 그는 거의 동시에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너무 달콤했고 너무 가깝고 너무 오래 기다렸던 말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부정과 욕망, 죄책감과 그리움, 수십 년 쌓인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숨이 섞일 만큼 가까워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이건 정말 알아요. 알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제는 손끝만큼도 남지 않았을 때 밖에서 거센 천둥 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없었고 누군가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 비와 천둥 사이에서 우리 둘만의 작은 숨결이 만들어낸 너무도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성 씨는 거리를 둔 채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 안에서 밀려오는 감정들을 감당하며 눈을 감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불륜이라는 건 한 번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멈출까가 아니라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까가 모든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와 태성 씨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어색함보다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 노력하면서도 꼭 필요한 순간에는 마주치면 또 멀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떤 힘이 두 사람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것처럼.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둘 다 감기 걸린 사람들 같네.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워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태성 씨도 잠시 멈추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이야말로 요즘 늙은이 같아요. 왜 이렇게 예민해요? 남편은 그 말에 넘어가는 듯 했지만 저와 태성 씨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작은 의심에도 우리 둘 사이에 얼음장이 하나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 우산도 없이 뛰어올라야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우산 없는 어깨에 겉옷을 덮어줬습니다. 서연 씨, 비 쏟는데 왜 연락 안 했어요? 태성 씨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뭐야? 둘이 같이 온 거야?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비 맞고 오시는 것 같길래 태성 씨가 더듬으며 말하자 남편이 짧게 웃었습니다. 비도 오는데 괜히 나왔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둘 다 들어와.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은 눈치 못 챈 것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그날부터 집안의 모든 문소리, 모든 발소리에 몸이 더 민감해졌습니다. 남편은 요즘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예전보다 의심이 커져서인지 아니면 진짜 일이 많아서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와 태성 씨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짙어졌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누군가 걸어 다니는 발소리만 들어도 누꾸미처럼 서로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그런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천둥이 크게 울리던 시간, 저는 잠결에 거실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 같기도 해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거실에서 혼자 컵을 들고 있는 태성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어둠 속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잠 못 드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그렇네요. 저도 그래요. 요즘은 형수님 발소리만 나도 잠이 깨요. 그 말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모르는 척 하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문틀과 거실 사이에 서 있었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비오는 새벽빛에 얼굴만 비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마주 서 있으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저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손끝 하나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손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또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소리조차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태성 씨도 한 걸음 물러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싱크대 앞에서 컵을 씻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둘이 뭐해?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둘 다 완벽하게 즉흥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와서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남편은 잠시 우리를 보더니 실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집이 좀 이상하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또 한 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예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작은 움직임에도 깨어났고 거실 쪽에서 나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잠시 거리 둬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형수님 앞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말이 또다시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불륜은 죄책감보다도 외로움을 부르는 감정이 더 무섭다는 걸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로 멀어지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멈출 수 없다는 걸. 문제는 누가 먼저 알아채느냐 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조용하고 차분하던 태성 씨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흔들려 있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가게 일을 도와줬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제 손끝과 표정에 머물렀습니다. 선영 씨. 그가 낮게 부르는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죠. 우리 너무 멀리 온 거 알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감정은 딱 한 번의 충동이 아닌 점점 깊어져가는 습관 같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무너졌어요. 멈춰야 한다는 것도 멈출 수 없다는 것도 둘 다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균열은 뜻밖의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선영이 식당에 젊은 남자가 자주 들락거린다. 둘이 눈빛이 좀 수상하다. 누구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식당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들리는 낮은 웃음소리가 저의 심장을 계속 쿵쿵 울리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듣기 싫었던 사람이 찾아왔죠. 태성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품격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남편 요즘 선영 씨 가게에 자주 오는 거 알죠?
저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도와주는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지만 그녀는 제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의 끝에 실린 떨림은 그녀가 이미 반쯤 진실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태성 씨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들킨 것 같아요. 그는 창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말끝은 무너질 듯 흔들려 있었죠. 부인이 오늘 나한테 왔어요. 제가 말하자 그의 눈빛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둘 다 숨을 크게 쉬지 못했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떨리는 마음만 크게 울려 퍼졌어요. 선영 씨. 그는 마치 마지막 부탁을 꺼내듯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정말 모든 게 드러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질문 하나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그를 선택하면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를 떠나면 다시는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둘 중 어느 것도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의 비밀은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결말로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하나 없는 밤이었어요. 식당 마감을 하고 불을 끄려는 순간 문 너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죠. 태성 씨였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훨씬 깊었고 말없이 다가와 계산대에 놓아둔 제 앞치마를 조용히 접어 올려줬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에 온몸이 저릿하게 굳어버렸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가 나지막이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의 손등을 잡아버렸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쌓인 불안, 외로움, 죄책감. 모든 게 한꺼번에 제 손끝으로 흘러나온 느낌이었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 깊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아직 사람 있나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태성 씨도 손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죠. 문이 열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명확했습니다. 태성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분명히 뭔가를 확신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두 분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며 억지로 입술을 열었어요. 마감 정리하다가 우연히.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시선이 우리 둘의 아직도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는 손 위치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급히 떨어뜨렸어도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나 봐요. 부인의 표정이 단단히 붙들고 있던 모든 감정이 무너지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역시였네요. 태성 씨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그냥. 오늘만이라고요?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당신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오늘만인 감정이 아니란 거. 그 말은 우리 셋 모두에게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선영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이 관계.
여기서 끝낼 생각 있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은 얼어붙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되돌려 주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부인의 발걸음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둠뿐인 식당, 서늘해진 공기, 그리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체온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성 씨가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제야 우리 앞에 길이 두 개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잃더라도 붙잡고 가느냐, 붙잡아도 버려야 하느냐. 그중 어떤 선택도 가벼운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태성 씨의 부인이 식당을 나간 순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마치 우리 둘의 미래도 함께 닫혀버린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눈을 감자마자 식당에서의 긴장, 부인의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태성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선영 씨,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식당 문을 열자마자 태성 씨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더군요. 그런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지우지 못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영 씨, 정리해야 해요. 우리 정말로 끝내야 하는 건지.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아니, 이제라도 끊어야 할까?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했어요. 그러나 결정은 제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태성 씨의 부인이 조용히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하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끝내실 거예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죠. 저는 침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네, 끝낼 겁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조차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을 탓하기 전에 저도 제 삶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울고 있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었겠죠. 그리고 그날 밤 태성 씨가 제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선영 씨, 부인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만합시다, 태성 씨. 이제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자리가 더 소중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떨어져요. 선영 씨를 잊는 게 진짜 자신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나이,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다시 상처받기엔 너무 늦었어요. 이쯤에서 멈추는 게 우리가 가진 마지막 온기일지도 몰라요. 그는 제 손을 아주 잠깐 잡아 올리더니 천천히 놓았습니다. 마지막 인사처럼. 부디 행복하세요, 선영 씨. 그 말은
이별보다 더 아픈 작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서로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연락도 인사도 눈빛도 그렇게 불꽃처럼 타올랐던 감정은 조용히 꺼졌지만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서는 따뜻한 잔열로 남아 있었죠. 어쩌면 인생의 어느 순간 잠깐이라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뿐, 어쩌면 서로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아주 짧은 계절이었을 뿐. 하지만 그 계절이 저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흔한 불륜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극적인 스캔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아프고 가장 잊기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그 사람을 붙잡으셨겠나요? 아니면 저처럼 내려놓았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